네, 안녕하세요. 워싱턴 등대지기의 박춘선입니다. 오늘도 시민권 그 인터뷰 과정에 있는 일을 여러분에게 다시 또 알려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통역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아직 궁금한 게 많으신 것 같아요. 왜 65세가 되었으면 영주권 받은 날짜가 더 줄어들어야 되는데 왜 더 많아지는가 라는 질문을 저한테 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모릅니다. 이민국에서 정한 거니까 저는 그냥 알려드릴 뿐인데 왜 65세가 되면 20년이 되어야 되는지 여러분들 그거 잘 기억하시고 그거 잘 계산을 하셔서 시민권을 이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영주권 받은 지 15년 됐어 현재. 그런데 3개월이나 있으면 내가 65세가 돼. 그럼 지금 신청하면 내가 15년으로 통역을 쓸 수 있을까라고 물어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영주권을 받은 지는 15년 돼서 나이가 64세야. 그럼 내가 그 통역관을 쓸 수 있는 자격이 되죠? 64세니까 생일이 한 3개월 있으면은 65세가 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면 65세가 되기 3개월 전에 신청했으니까 그래도 내가 그걸 인터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이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통역을 쓰시려면은 예를 들어서 65세가 되기 전에 인터뷰가 정말 행운이 와서 65세가 되기 전에 인터뷰를 한다면 그것이 통역이 돼요. 그런데 65세가 넘어버렸어. 3개월 후에. 그런데 65세가 넘어서 통역이 인터뷰가 잡혔다. 그럼 통역이 안 돼요. 왜냐면 그 65세가 그때는 이미 신청은 65세 전에 했지만 인터뷰 날짜가 65세가 넘었기 때문에 이후에 인터뷰 날짜가 잡혔기 때문에 통역을 쓸 수가 없다. 이해를 하십니까?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제 부모님이 시민권을 취득을 하면 18세 미만의 자녀는 뭐가 돼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돼. 그래서 부모님이 그 시민권을 신청해서 우리 아이가 18세 되기 전에 내가 빨리 시민권을 따면 우리 아이가 시민권이 되니까 빨리 신청해야 되겠다 해서 했어요. 신청을 했어. 그런데 인터뷰 날짜가 잡혔는데 보니까 자녀가 이미 18세를 넘겨버렸어. 계산이 그렇게 되죠? 그래서 아이가 18세가 되기 이전에 인터뷰를 하고 선서를 받아서 시민권 증서를 받아야 자녀가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돼요. 그런데 시민권 신청 중에 이 아이가 18세를 넘겼어. 넘기고 난 뒤에 선서를 받고 시민권 증서를 받으면 이 아이는 자동 시민권자가 안 돼요. 똑같은 현상이에요. 아까 그 통역관 문제도 내가 지금 64세여서 신청을 했다. 근데 신청하고 났는데 내 생일이 지나서 65세가 됐어. 그리고 인터뷰가 잡힌 거예요. 그리고 인터뷰 잡히고 나면 바로 또 주면 되는데 또 이따가 선서를 해서 시민권 증서를 받았어. 그러면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65세가 넘었기 때문에 이분은 통역관을 쓸 수가 없어요. 생일이 지나서 인터뷰 날짜가 잡혔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를 하시고, 그러니까 하시려면 미리 신청하시는데 이게 계산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어차피 65세가 넘어서 이것이 잡힐 것 같으면 5년을 더 기다리셨다가 그저 뭐 인터뷰를 하면은 통역관을 쓸 수 있다. 그것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영어로 공부를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통역 문제가 그 나이 문제가 아주 애매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계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64세야.
그런데 내 생일이 3개월 있으면 내 생일이야. 그래서 내가 신청을 했어. 근데 인터뷰가 3개월 후에 나왔어. 그러면 통역을 쓸 수가 없어요. 왜? 65세가 넘었기 때문에. 64세 이전에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이미 인터뷰 날짜가 중요한 거예요. 인터뷰 날짜가 내가 65세 되기 이전에 인터뷰 날짜가 잡히면 통역이 돼요. 근데 65세가 넘어버리면 통역이 안 돼요. 그럼 그때는 다시 5년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계산을 하셔가지고 그것을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것이 취업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취업을 해서 영주권을 받았어. 근데 부부가 같이 받는 것도 있고 아니면 저 남편이 받아서 뭐 누가 이렇게 스폰서를 해서 하는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스폰을 받았는데 일하지 않은 경우가 99%가 일을 안 했더라고요. 그 스폰 받은 회사에서. 그래서 이것을 시민권을 따야 되겠는데 이 스폰 해준 회사에서 일을 안 했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가장 쉬운 답은 이거예요. 거기에서 주는 인감이 너무 적어서 내가 살 수가 없더라.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더라. 이 사람들도 알아요. 지금 한 달 사시려면 4인 가족이 사시려면 적어도 돈만 벌어야지 한 달에 그래도 좀 사는데 그것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일을 못하고 다른 걸 배워서 이제 뭐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이렇게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가장 유리해요. 그래서 이제 종교 비자는 조금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 비자는 그 인터뷰가 그 어느 학교를 다녔으면 그 신학원 어디에서 공부했으며 언제 그래서 이걸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좀 틀린 것 같아요. 근데 일반 회사에서 스폰을 받았는데 일을 하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못했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99%예요. 제가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가장 좋은 대답은 인감이 적어서 아니면 무슨 일 때문에 내가 일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영주권은 받았지만 그래서 영주권을 그래서 어떻게 돼서 받게 되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인터뷰를 가잖아요. 미국은 인터뷰하고 제가 만약 인터뷰를 이제 하러 갔으면 나와 시험관 간의 관계만 이야기를 해요. 내 자녀가 무슨 일을 하는지, 내 뭐 남편이나 뭐 그 부인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언제 결혼해서 무엇 때문에 어떻게 이건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부인이 몇 년 전에 무슨 사고를 내서 뭘 했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그래요. 부인하고 상관없어요. 이거는 부인 거니까. 그건 부인한테 그 시험관이 나중에 물어볼 이야기지 나한테는 물어볼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1대1이에요. 미국은.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우리는 말하는 걸 좋아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내 이야기를 하다가도 자식 이야기에서 자식에서 엄마 이야기, 엄마에서 누구 뻗어나가거든요. 근데 인터뷰에서는 그런 걸 걱정하시지 마세요. 그래서 어떤 분이 뭐 그 남편분하고 같이 해서 영주권을 남편이 신청해서 스폰서를 어떻게 해가지고 남편이 하고 같이 들어가서 뭐 이렇게 영주권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받았는지 그 상황을 모른다. 그러면은 내가 들어갔을 때 남편이 그것을 신청한 것이지 내가 신청한 건 아니거든요. 인터뷰 갔을 적에는 나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래서 당신은 그 영주권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남편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남편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왜 거기서 했으면 이거 안 물어봐요. 왜냐면 이 사람은 그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남편이 대답해야 할 일이지 이 아내인 제가 대답해야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뭐 어떤 분은 무슨 뭐 어디 갔더니 가서 물어보니까 뭐 서류를 뭐 잔뜩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그 서류가 없어요. 또 어디 가니까 뭘 떠서 그거 해서 하는데 큰일 났어요. 어떻게 제가 들어보니까 그런 거 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인터뷰 가실 적에는 영주권, 여권, 그리고 인터뷰 하라고 온 편지, 그리고 내 드라이버 라이선스, 그것만 가지고 가시면 되고, 그 이혼한 지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 뭐 1년 전에 이렇게 1, 2년 전에 이혼하신 분들은 이혼 그 서류를 가지고 와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가끔가다 그런 걸 찾더라고요. 너 언제 이혼했느냐? 그래서 언제 이혼했다? 이혼 서류, 이혼 증서라고 그러나? 그걸 달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준비하시면 여러분 끝나. 그래서 인터뷰 하실 적에 뭐 남편이 어쩌고 누가 어쩌고 이런 건 안 물어보니까 너무 불안해 하시지 마세요. 그냥 마음 편하게 가셔서, 물론 긴장은 되지. 저도 긴장은 하거든요. 그래서 가셔서 그냥 인터뷰 하시고, 그럼 가서 너무 잘하고 나오세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뭘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 또 한 분은 그 여행을 물어보시는데, 이제 지난 5년 동안 외국 여행을 몇 번이나 갔었는가, 외국 여행을 갔었는가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거기는 우리는 보통 트래블이라고 그러잖아요. 트래블. 근데 거기서는 트래블이라는 소리는 안 해요. outside of United States 이렇게 말하거든요. 미국 밖으로 나간 적이 있었느냐 물어보는데, 몇 분이 이런 게 있어요. 미국에서 한국으로 갔는데 한국에서 일본도 가고 뭐 어디도 가고 갔다 오셨는 것 같아서 그걸 다 적습니까? 그래서 그건 안 적어요. 미국에서 떠나서 한국을 갔다. 한국에서 어디 갔다가 온 것은 필요 없고, 다시 미국 도착한 날만 적으면 돼요. 미국에서 출발 날짜, 미국에 도착한 날짜, 그것만 적으면 돼요. 뭐 한국 가가지고 중국 갔다 왔습니다. 뭐 광고 갔다. 그것은 한국에서 간 것이지 미국에서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적으시면 안 돼요.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들을 이제 적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자녀를 how many children do you have?라고 이제 물어보거든요. 뭐 3명이 있다, 뭐 5명이 있다 그러면 적잖아요. 그런데 내가 낳은 자식만 적는 거예요. 입양을 했거나 재혼해서 생긴 자녀는 거의 인클루딩이 안 되지,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낳은 자식만 적으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애가 5명 있으니까 와우, very lucky guy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내가 낳은 아이는 2이고 우리 와이프가 재혼한 와이프 아이가 3 있다니까 그건 적지 마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낳은 아이만 적으세요. 자녀만. 그러면 되겠습니다. 아직 봄이지만 너무 추워요. 그래서 저도 지금 약간 감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시험 공부 잘 하셔가지고 시민권 꼭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